가을 햇살이 경로당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명희는 마당 한쪽에서 나뭇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녀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이런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명희 씨, 잠깐 쉬었다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명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우였습니다. 지난달부터 봉사 모임에 나오기 시작한 남자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갈한 옷차림에 단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빗자루를 세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우는 명희 옆으로 다가와 빗자루를 건네받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명희 씨는 안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맙다는 말과 함께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성우가 꼼꼼하게 마당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명희에게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면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고 집 근처 슈퍼에 들러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명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의 배려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지낸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희 씨는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성우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지요. 하지만 익숙해졌어요. 성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를 잃은 뒤로 계속 혼자였어요. 그런데 명희 씨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남은 인생 함께 살아가면 안 될까요?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뒤 결혼했습니다. 명희의 딸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식사를 나누고 명희는 새 남편과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명희의 건강을 유난히 걱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야 한다며 혈압계를 사왔고 약을 챙겨주는 것도 그였습니다. 명희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챙겨준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명희, 오늘 병원 가야 해요.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건강검진은 작년에 했는데요. 한 번 더 해야죠.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해요. 명희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성우는 의사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희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적어주었고 성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건강 기록 좀 받았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명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희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성우가 속삭였습니다.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처럼.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남편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명희, 잠깐 이리 와봐요. 명희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통장을 공동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명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공동 명의요? 네. 부부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도 편하고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성우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명희는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성우는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희,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예전에 든 게 하나 있긴 한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즘은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제대로 된 보험 하나 들어놔야 해요. 명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 건강한데 굳이 필요할까요?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건강할 때 들어야죠. 아프면 못 들어요. 그리고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혼자 병원비 감당할 수 있어요? 명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알아봐 주세요.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뒤 보험 설계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성우는 명희 옆에 앉아 설계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보았지만 복잡한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이만큼 나오고요. 수익자는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설계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성우가 명희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명희는 망설였습니다. 수익자는 누구로 해야 하나요? 당연히 저죠. 제가 명희 씨 남편인데요. 성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아무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설계사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추가로 들 상품이 하나 더 있거든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사가 나간 뒤 성우는 명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명희는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 뒤 명희는 딸과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지? 걱정 마. 남편분은 잘해주세요? 응. 잘해줘. 너무 잘해줘서 미안할 정도야. 딸은 안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명희는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요즘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챙기려 했고 너무 자주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 지난번에 가입한 보험 내역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잠시만요. 설계사는 잠시 뒤 대답했습니다. 아, 김명희 고객님이시죠? 현재 2개 상품 가입하셨고요. 사망보험금이 총 3억 원 정도 됩니다. 명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원이요? 네. 남편분께서 금액을 높게 설정하셨어요. 수익자는 전부 남편분으로 되어 있고요. 명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 원. 그 돈이 자신이 죽었을 때 성우에게 가는 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명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어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성우는 명희를 스쳐 지나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성우가 나간 사이 서재를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명희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췄습니다. 수익자란에 박성우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돈을 받는구나. 명희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명희 나왔어요. 뭐해요? 명희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 마시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갔습니다. 명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명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왜 이렇게 자신을 챙기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명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그녀는 팔을 감싸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해. 명희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성우가 내어주는 약을 먹는 척하며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면 시간과 장소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명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요. 저녁 먹고 올게요. 누구요? 성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에요. 오래된 친구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명희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외투를 입었습니다. 명희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검은색 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성우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명희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성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화장이 진했습니다. 그녀는 성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가로수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명희는 레스토랑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공포였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보험금. 그 많은 보험금. 명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조카 이서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였습니다. 명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너 만나고 싶은데 시간 있니?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 점심 어때요? 제가 이모님 근처로 갈게요.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서진은 명희를 보자마자 놀랐습니다. 이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명희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좀 봐줄래? 남편이 나한테 먹으라고 준 약인데. 서진은 약봉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모, 이거 왜 드세요? 남편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고위험 부작용 약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는 독이나 다름없어요. 심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먹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이모님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위험해요. 명희는 손을 떨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서진아, 사실은. 명희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보험금, 이상한 병원 방문, 그리고 어제 본 여자 이야기까지. 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모, 위험해요.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오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니. 내가 그냥 의심만 하는 거면 어떡해? 서진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상대가 눈치채면.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그날 밤 명희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성우는 또 외출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계약서, 그리고 낯선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레스토랑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가영. 명희는 사진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 나왔어요. 명희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다녀왔어요. 성우는 명희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명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며칠 뒤 명희는 다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성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등을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주 살짝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명희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계단에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았습니다. 방금 전 그 손길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명희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남편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소스라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서진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서진아, 나 도와줘. 더 이상 혼자서는 못 견디겠어. 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전화를 끊고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해. 반드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명희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서진이 추천해준 제품이었습니다. 명희는 녹음기를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갈까요? 명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나가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희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남편의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는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명희는 거실에서 녹음기를 켜고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나.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험금 들어오면 바로 정리할게. 걱정 마. 명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기를 꺼지 않았습니다. 가영아, 내가 언제 약속 안 지켰어? 믿어줘. 명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서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서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모, 이거면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요? 네. 남편이 직접 자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 연녀와의 관계도 증명해야 하고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편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려야 해요. 술 마신 날이나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 유도 신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때도 녹음하시고요. 명희는 불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일주일 뒤 기회가 왔습니다. 성우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명희는 그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많이 드셨네요. 괜찮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마셨어. 성우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명희는 물을 떠다 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돈 걱정이 좀 돼요. 명희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뭐가 걱정인데? 보험료도 나가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성우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 곧 해결될 거야. 어떻게요? 성우는 눈을 뜨고 명희를 보았습니다. 술기운에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나아.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돼. 명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우는 다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영이가 기다리고 있어. 내일이면 끝나.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린 자유야. 명희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영이가 누구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꺼내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구나. 명희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명희는 서진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즉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모,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살인 예비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운, 보험 사기까지 엮을 수 있고요. 명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세요. 제가 경찰에 연락할게요. 그리고 집에 CCTV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 당장 할게. 명희는 집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 침실 옷장 안쪽, 눈에 띄지 않는 곳에 2대를 숨겼습니다. 서진이 보내준 제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명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명희, 내일 병원 가야 해요. 또요? 지난주에도 갔잖아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밀 검사 한 번 더 받아야 해요. 의사가 그러던데요. 명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죠.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명희는 손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기 전에 딸한테 잠깐 다녀올게요. 급한 일이 있대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빨리 다녀와요. 명희는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2사람은 경찰 앞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보험 서류, 약봉지, 그리고 CCTV 영상까지.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오늘 밤에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끝났어요. 안전해요.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잘 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2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우 씨 맞으십니까? 성우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살인 예비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명희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 놀라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신고했어? 명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했어요. 성우는 수갑을 채워지며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어. 재판은 3달 뒤에 열렸습니다. 명희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딸과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성우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명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린 자유야.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사는 보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총 3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전부 피고인 본인이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성우는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아내의 건강을 염려했을 뿐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위험 부작용 약을 처방받아 먹였습니까?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이 약은 건강한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내연녀 윤가영이 있었습니다. 2사람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 내역이 이를 증명합니다. 법정에 윤가영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명희는 그 사진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고인은 내 연녀와 함께 보험금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성우와 가영 사이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우리 차례야.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욕을 했습니다. 판사가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명희는 증인석에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명희는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겠지요. 명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판결은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박성우는 살인 예비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가영은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명희는 딸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딸이 명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서진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내 인생을 살아야지. 딸이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살 거야. 이제는 두렵지 않아.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명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강해. 그날 밤 명희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명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따뜻했던 그의 미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명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구나.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희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로당 마당에서 나뭇잎을 쓸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이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섣불리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 요즘 밝아 보여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뭔가 달라졌어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남편이 쓰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옷장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작은 서재로 꾸몄습니다. 책장을 들여놓고 화분을 놓았습니다. 이제 내 공간이야. 명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명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한 장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슬픈 날도 있었고 평온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소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공원을 산책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명희는 일기장을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명희는 딸과 손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명희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하고 놀아요? 뭐든지 하자. 할머니가 다 해줄게. 딸이 명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괜찮아. 딸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명희는 불을 켰습니다. 집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명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야.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직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명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휘둘리지 않는 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살.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명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에게는 날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들을 그녀 스스로 채워갈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걷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길을. 혼자였지만 당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명희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